문쌤입니다. 자, 비가 촉촉히 내리는 일요일 오전인데요. 자, 오늘은요, 넥스틴이라는 회사를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 회사는요, 시가총액이 금요일 날 기준으로 5,470억 이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상장한 지가 뭐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자, 이 회사는요, 반도체 웨이퍼를 검사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반도체에는요, 그 생산 공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위에 보시는 이 전공정은요, 실리콘으로 웨이퍼를 먼저 만들죠. 그리고 웨이퍼 위에다가 회로를 그려놓고요. 그리고 나서 뭐 식각하고 증착도 하고 세정을 하고 나서 완성하는 이런 전공정과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칼로요. 이거를 절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칩 단위로 분리를 하는 이런 후공정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후공정까지 마친 그 개별 반도체 칩을 검사하는 장비는 우리나라의 국산화가 거의 50% 정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그런 업체죠. 그런데 이 웨이퍼 단계의 이 전공정 장비는요, 미국의 KLA라고 하죠. 71조짜리입니다. 그리고 Applied Materials 120조, 엄청난 큰 회사죠. 이 두 회사가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공정 중에서요, 자 보시면 노광과 식각 사이에 검사를 하죠. 그리고 식각을 한 이후에 세정할 때도 또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CMP, 이 CMP가 뭐냐면 사포로 이렇게 미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포처럼 그런데, 그리고 이온 주입 증착하고, 그리고 뭐 확산하고 뭐는 이런 부분 모두에다가 매번 검사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야 완벽한 완성품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수율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요, 이런 검사 과정이 뭐 방법이 없었어요. 잘라서 보거나요, 아니면 이렇게 웨이퍼를 뒤집어서 보거나 이래서 불량 부분을 찾지만, 요즘은 광학 장비로 이용해서 바로 찾아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반도체가요, EUV처럼 갈수록 설계가 작아지지 않습니까? 즉 미세해지다 보니까 검사 장비 역시도 빛을 굉장히 점점 작은 광원을 이용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넥스틴의 그 대표이신 그 설립자죠, 박태훈 대표가요, 삼성전자 반도체에 있다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KLA에 7년 정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검사 장비인 그 신생업체로 옮겼다가 그 자본 문제로 파산을 했다네요. 그래서 한국에서 넥스틴을 설립을 했답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는요, 원래 첩보 위성 기술이 원천이랍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에 그 첩보 기술 하면 어디입니까? 위성 기술 하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2011년도에요, 이스라엘에 대해 R&D 센터를 설립을 하고요. 그래서 그 기술을 계속 응용을 하면서 지금까지 뭐 최첨단의 이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기계 위에다가요, 반도체 칩 1000개 정도가 배치된 그 웨이퍼를 위성처럼 고해상도로 촬영을 해갖고요, 반도체 회로의 미세한 흠이나 불량 같은 걸 잡아서 불량률을 자동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영상을 한번 같이 봐볼게요. 아까 보신 그 부분은요, 그 영상을 뭐 간략하게 이렇게 2차원으로 해서 이렇게 쭉 보고 검사하고 그런 모습인데요. 검사하는 분야에는요, 크게 다크와 브라이트 필드의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크와 브라이트, 뭐 어둡고 밝은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 지금 보여드리는 조명이요, 다크 필드 툴인데요. 즉 위에 요 검정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윗부분이 검정색으로 다크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즉 빛을요, 이 옆쪽에서 쏘아 갖고요, 이렇게 현미경과 같은 이 접사 렌즈를 검사를 해서 과정에 조명을 쏘는데요, 비스듬하게 이렇게 빛을 쏘아서 산란광을 이용해 갖고요, 패턴 표면을 어둡게 찍는 것이 이 다크 필드랍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그 팹9에요, 20대에서 40대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자, 반면 브라이트는요, 위쪽에서 이렇게 같이 쏘는 거죠. 즉 이렇게 쏘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는 이건 현미경이고요, 위에서 이렇게 같이 수직으로 쏘아주면서 표면을 아주 밝게 찍는 거겠죠. 자, 요거는 보통 8대에서 16대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즉 다크와 브라이트를요 7대 3 정도로 배치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서로 검출할 수 있는 강도와 그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다르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다크는
CMP 아까 말씀드렸죠. 사포로 이렇게 표면을 매끈하게 하는 그런 작업과 같은 거, 그리고 이온 주입, 그리고 증착 공정에 다크를 쓰고요. 그리고 이 브라이트는요, 노광 그리고 식각 장비에 일반적으로 쓴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경쟁 업체인 KAL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다크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광원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성능은 비슷하답니다. 그런데 이 브라이트 부분은요, KLA가 훨씬 낮은 광원을 쓰고 있어서 23년경에야 따라잡을 수가 있다. 즉 1년 한 5개월 정도가 뒤진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의 그 점유율입니다. 자, 글로벌 다크 필드는요, KLA가 97%, 넥스틴 3%, 그리고 우리나라 메모리에서는 KLA 60, 히타치, 일본 회사입니다. 30, 넥스틴이 10%인데요. 자, 여기서 갈수록 히타치가 낮아진다는 겁니다. 자, 이유는요, 하이닉스가 히타치를 쓰다가 이젠 전혀 히타치를 안 쓰고 다 넥스틴을 쓰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파운드리 역시도 KLA 95, 넥스틴 5%, 즉 갈 길은 아직 먼 거죠. 자, 근데 거꾸로 말해보면 갈 길이 멀다는 것은 뭡니까? 앞으로 넥스틴에게 기회는 더 많아진다, 이런 내용이겠죠. 이 장비가요, 넥스티의 그 주력 제품인 이지스라고 하는데요. 자, 아까 KLA는요, 그 아까 다크와 브라이트 필드 툴을요, 따로따로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크 같은 경우에 한 대에 200억 정도가 넘는 그런 뭐 금액인데요. 엄청난 금액이죠. 자, 그런데 이 이지스는요, 이 다크와 브라이트를 한꺼번에 합쳐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 우리 이 넥스틴은요 57억 정도에 팔았답니다. 자, 그리고 이 검출 정확도도요 KLA에 비해 10%가 더 빠르다는 거네요. 그러면서 가격은 아까 KLA의 200억의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가성비가 있는 거겠죠. 이 넥스틴의 미래를 이 세 가지의 핵심 포인트로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미중 분쟁 이슈입니다. 자, 당장 요 KLA의 그 중국 수출이 중단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걸 중단시켜라 그러다 보니까 KLA의 그 독점 기술을요, 우리나라인 이 넥스틴이 국산화를 성공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주 논하는 작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수주 잔고의 3분의 2가요 다 중국 향이라는 얘기가 있네요. 미국의 그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앞으로 계속 견제할수록, 미국이 경제할수록 더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21년도에는요, 중국의 그 대표 파운드리죠, SMIC를 고객으로 확보를 했답니다. 그리고 중국 장비업체하고 JV, 조인트 벤처죠, 이거를 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유는요, 그 중국 내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요 중국에서 만들어낸 이 업체하고 그리고 JV가 되어야 뭐 당연히 보조금을 주지 않겠습니까? 자, 22년도 3월에요. SMIC하고 114억에 이지스를 2대를 팔았답니다. 자, 그게 뭐 2대니까 57억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요번 22년 10월 28일 창신이죠. 창신하고 78억, 그리고 창신하고 11월 3일 날 148억을 또 계약을 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딱 보니까 느낌 나오시죠? 자, 57억이라는 그 SMIC의 금액이 78억으로 는 거 아닙니까? 즉, 자, SMIC는 대표적인 중국의 파운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격이잖아요. 여기에는 조금 싸게 주고, 그리고 뭐 기타 업체에는 이렇게 비싸게 받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삼성과 하이닉스는 이거보다 좀 더 싸게 들어가겠죠. 자, 두 번째는요, 이 히타치를 대체한다는 건데요. 자, 히타치가 그 우리나라의 30%를 차지를 했었는데요. 하이닉스는 이제는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요 이지스, 아까 지금까지는 2가 나오는데요. 3에서는요, 다크필드 분야에서 검사 속도를 50%나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그 사장님께서는요, 히타치에 비해서 5년 정도는 넥스틴이 기술이 앞섰다, 이런 내용을, 자신감을 또 표출하고 있더라고요. 자, 세 번째는 이 미국 인텔과의 연구인데요. 자, 거기에서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아이리스라는 제품이 나오는데요. 이게 T썸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결국엔 자, 요 고객사들이요, 요구 조건이 있답니다. 자, 속도를 요구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3D를 요구하는 곳이 있답니다. 자, 속도는 삼성전자가 대표적인데요. 야, 좀 빨리 검사를 끝내줘 라는 속도 부분. 그래서 이지스 3가 지금
개발 중인 거죠. 그리고 이 3D가 뭐냐면 요 아이리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3D 낸드를 지금 층수를 높여 나가지 않습니까? 하이닉스가. 그래서 삼성전자를 따라잡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층수를 높여서 이 3D를 한 방에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계속 요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넥스틴이 요 3D와 속도에 맞춰서 개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뉴스입니다. 넥스틴 업계 최초 3D 낸드 검사 장비 연내 상용화한다 라고요. 얼마 전에 그 10월 달에 뉴스가 나왔는데요. 자, 과거에는요, 이 자외선을 광학에서 사용을 했답니다. 그런데 파장이 보다 더 적은 그래서 근적외선이라는 놈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근적외선은요, 그게 NIR이라고 하는데요. 해상도는 떨어지지만 피사체를 더 자세히 관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랜드 장비에 들어가는 기술이 요 T섬 광학 장비 기술인데요. 자, 한마디로 다중 초점 요 부분과 아까 근적외선 즉 NIR을 합쳐놓은 이런 기술이랍니다. 자, 이게 원래 인텔과 같이 개발을 해갖고 완료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그 인텔의 그 목표를 했던 자사 제품을요 출시를 포기를 해버렸답니다. 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인텔과는 뭐 어그러져 버렸고요. 그래서 국내 업체와 테스트 중이나 뭐 아직은 뭐 세계 최초라서요 이게 비교 대상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아까 뭐 다크하고 뭐 브라이트 같은 경우는요 KLA라는 비교 대상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세계 최초다 보니까 지금 비교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벽한 건지 100%가 맞는 건지 이거를 딱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조금 계속 시간이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도 물론 지금 하이닉스에 납품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는 있는데요. 지금 하이닉스에서 투자를 축소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넥스틴의 매출 구조를 한번 봐볼게요. 자, 지금 맨 밑에가 20년, 21년, 22년인데요. 자, 매출이 20년대 대비 지금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면요. 이지스2가요. 자, 이지스1이 있고 2가 있죠. 자, 위에 게 1이고 밑에 게 2입니다. 자, 예전에는 그 이지스1이 훨씬 매출이 컸었는데요. 자, 올해부터 매출이 지금 역전이 된 거죠. 자, 이지스2가 지금 이지스1보다 역전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요. 매출 원가를 한번 봐보세요. 자, 2년 전만 해도요. 매출 원가가 지금 40%였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32%로 줄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매출 원가가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수출 현황입니다. 이지스1과 이지스2가요. 지금 분기가 계속 올라갈수록 중국은 이지스1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이지스2보다. 그건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중국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삼성 하이닉스만큼 그런 뭐 고도한 어떤 그런 기술력이 아직은 없잖아요. 자, 그리고 과거 미국에서 그 KLA 같은 데서 들어온 물건들이요. 그 제재 덕택에 AS가 되질 않아갖고 지금 다 고철덩어리로 전략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닥부터 다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지스1 같은 거를 당연히 뭐 수출을 많이 하는 거겠죠. 주요 매출처입니다. 이지스1은 해외 매출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지스2는 해외와 뭐 국내가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모습이네요. 3년간 그 연구 개발한 부분인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지스하고 아이리스 플랫폼 있죠? 이지스는 양산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리스는 시제품만 지금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속도를 50% 올렸던 이지스3를 지금 시제품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3D 낸드를 이용한 아이리스2가 지금 개발 중인데 시제품이 나왔다. 요것까지도 지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뉴스입니다. 넥스틴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지속 경신 전망. 그래서 현대차 증권에서 보고서를 낸 건데요. 자, 매출을 봐볼게요. 분기입니다. 작년 6월에 183억, 151억, 36, 고만고만합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에 163이죠. 그런데 6월달, 즉 2분기에요. 더블 이상, 110% 정도가 매출이 뛰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이요. 64억에서 186, 이거 뭡니까? 200%가 뛰어버렸잖아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자, 당기순이익도요 54억에서 145억으로 뛰어버립니다. 안정성의 기준이겠죠. 지금 부채 비율이요 작년 12월 기준으로요 이거 15%입니다. 그리고 당좌 비율, 즉 현금으로 바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돈
부분이겠죠. 현금 부분이 요만큼 300%가 넘죠. 그리고 그 유보율 쌓아둔 현금이 1200%가 넘습니다. 자, 엄청나게 안전한 회사라는 거겠죠. 게다가 지금 영업이익률이요. 지금 올해 예측이요. 50%가 이렇게 넘습니다. 아니 어떻게 반도체 검사 장비가 이익이 50%가 넘는다는 거 이거 상상이 갈 수 있습니까? 네, 이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넥스틴의 그 수주 잔고입니다. 22년도에 지금 엄청나죠? 네, 500억 원, 이 정도까지 이상으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자, 실적입니다. 22년도에 매출도 엄청 뛰었고요. 영업이익도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맑은 하늘만 있는 건 아니죠. 분명 넥스틴에게도 단점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넥스틴의 첫 번째 단점이라고 하면요. 지금까지는 하이닉스에 너무 편중된 매출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 미국의 제재로 중국향으로 지금 만회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 대표이사의 그 브리핑을 보면요. 삼성전자의 그 비메모리의 로직 공정에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삼성향 그 발주가 기대되고요. 그리고 하이닉스에서도 이 메모리에서 엄청나게 좋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은 뉴스가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브리핑을 들을 수 있었고요. 자, 그렇지만 아까 중국향이 어떻게 보면 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건 좀 너무 섣부른 어떤 걱정일 수도 있지만요. 미국이 우리나라로 하여금 중국에도 수출을 금지해라는 경우에 이때는 엄청난 큰 타격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부정적인 부분은 이 회사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전 세계 기준 장비가 되었던 그 KLA에 대한 장비에 대한 기술 표준과 장벽, 이 장벽 부분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 신규 장비를, 즉 넥스틴 같은 신규 장비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매우 부담감이 크다. 자,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인가요? 네, 기술 대상도 받았고요. 그리고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서도 받았고요. 그리고 수출 2천만 불 탑도 받고, 올해는 4천만 불도 예상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넥스틴이 그 뉴스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복지입니다. 복지. 자, 그 복지가 엄청나더라고요. TV를 봤더니 점심, 저녁을 무료로 제공하고요. 그리고 카페테리아에서 모든 메뉴는 1,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휴가도요. 자, 5년 근속을 하면 200만 원의 휴가비와 4일이 주어지고요. 10년을 근속하면 휴가비 500만 원, 그리고 휴가는 5일을 준답니다. 그리고 15년을 하면 1,000만 원의 열흘간의 휴가가 주어진다고. 예, 부럽죠? 자, 그리고요, 요겁니다. 육아휴직을요, 2년을 주는데 연봉의 80%를 지급을 한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나오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에도 시간을 조정을 해주고, 방학 기간에는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는 배려도 해준다. 이런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가입니다. 자, 주가는 초반에 상장했을 때 많이 오르다가 당연히 반도체, 이 세계 경기의 여파 때문에 지난 몇 개월간은 좀 많이 내렸어요. 자, 게다가 코스닥 150 이후에, 그 150에 편입된 이후에요, 공매도가 굉장히 집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7월 달부터였죠. 자사주를 50억을 매입하겠다라는 뉴스와 함께 그래도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7월 달 이후에요, 이 박태원 대표가 79,000주, 네, 그 정도의 또 자사주를 또 매입을 했더라고요. 자,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리고 기술력 하나만큼은 뛰어난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